안녕하세요. 김용호 회계사입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하는 세법 상식 시간에서는 간이 과세자랑 일반 과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주변에 이제 개인 사업하시는 지인분들하고 만나면은 주로 문의를 받는 단골 소재인데요.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가자면 이건 부가가치세랑 관련된 이야기고 사업소득세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면은 아유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나라에서 세금을 2번 걷어가는 거야 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꼭 세상 시리즈를 이제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부가세는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부가세는 절대로 내가 세금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고객이 내야 될 세금을 대신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라에 대신 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았으면은 909원은 내 돈이 맞지만 그건 맞아요. 하지만 91원은 나의 돈이 아니라 고객이 나라에 내야 될 부가가치세를 내가 대신 가지고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 돈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 내라고 한다고 해서 나한테 세금 걷어간다 라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관련해서는 일전에 제가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절대로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반면에 사업소득은 매우 심플해요. 말 그대로 내가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에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사용한 비용을 빼가지고 소득을 구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별다른 오해가 없고 진짜로 내가 세금을 부담하는 게 맞아요. 다만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내가 세금을 낸다고 내가 세금을 부담한다고 오해를 하게 되는 이유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차익만 납부하기 때문인데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매출세액은 내가 번 돈의 10%, 매입세액은 내가 쓴 돈의 10%라서 마치 내가 번 돈에서 쓴 돈을 빼가지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고요. 매출세액은 고객이 납부해야 될 세금을 내가 대신 걷어서 가지고 있을 뿐이고, 매입세액은 내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고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이미 부담했기 때문에 중간에서 내가 냈던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세액은 따로 납부하고 매입세액은 또 그거대로 따로 돌려받으면은 일이 매우 귀찮기 때문에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귀찮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야 될 돈에서 돌려받을 돈 빼가지고 그 차익만 내라. 혹은 돌려받을 돈이 더 많으면은 환급 받거나 그렇게 할 뿐이지 이게 절대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가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게 앞서가지고 제가 한참 이야기를 했듯이 부가세는 사실 직관적으로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소득세는 직관적으로 이야기가 쉽지만 부가세는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도 조금 아리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 관련해서 이해하고 세금 납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있어요. 세금 계산서 발급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챙길 거 다 챙기면서 문제없이 신고 납부하는 게 쉽지 않은데 잘못했을 경우 가산세 등의 페널티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만든 제도가 간이과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하려면 얼마든지 어렵고 복잡하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쉽게 한마디로 간이과세자 제도를 설명하면 이제 자동 계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매출액은 어쨌든 자료가 남아 있으니까 치킨집을 하면은 포스기계 매출 찍히고요. 옷가게를 하든 뭐를 하든 어쨌든 매출 자료는 남거든요. 그러면은 매출액을 넣으면은 나머지는 최대한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구조를 짜놓은 게 간이과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나라에서 미리 정해놨는데 2021년 7월 1일자로 부가가치율이 이와 같이 변경되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고, 예를 들어 내가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번 달 매출액이 500만 원이라면은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75만 원이라는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고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자동 계산이 포인트니까. 그 다음에 부가가치 세율은 10%니까 부가세가 7만 5천 원으로 역시나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마치 세율이 1.5%가 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것을 고려해서 계산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매입액이 있다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차감되긴 해요. 매입액의 0.5%는 차감이 되는데 500만 원이라는 매출액을 일으키기 위해서 3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출했다면 원래대로라면은 이 300만 원에 이제 30만 원 정도 돌려받아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0.5%에는 15,000원을 차감해서 최종적으로 부가세 6만 원 납부하게 되겠죠. 물론 그 외 공제받을 게 없다는 전제 하에서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부가세 납부액을 상대적으로 매우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실제로 계산하려면 상당히 복잡한데 이거는 산식이 훨씬 단순해요. 결론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무시하고 돌려받을 세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그것도 역시나 무시하고 매출액만 알아도 그냥 자동 계산해가지고 간편하게 금액을 구할 수 있으며 매입 금액도 혹시 알고 있다면 얼마가는 반영해서 납부액을 차감시켜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혜택이다 보니까 제한이 있고요. 또 본인이 원하면은 혜택 받기 싫다 그러면 이제 간이가 아니라 일반 과세자를 선택하는 것도 역시나 자유입니다. 현재 요건은 얼마 전에 변경되어서 직전 연도 공급 대가 8천만 원 미만이거나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이 기준인데요. 그 중에서도 4,800만 원 미만인 케이스는 납부 의무도 면제되고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라는 말은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5천만 원이라면은 간이과세자는 되겠지만 납부 의무도 있고 세금 계산서도 발급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연하게 직전 연도 매출액이 0원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이게 혜택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랑 이제 간단하게 상담을 하는 제 주변 지인들에게 대체로 간이과세자를 하지 말라고 권하는 편이에요. 그건 왜일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실하게 해둬야 할 게 간이과세자가 혜택은 맞는데 그게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계산상의 편의를 위한 혜택이지 금액적인 혜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최종 소비자가 아니면 부가세를 납부할 일이 없어요. 매출하면서 거둔 부가세 고객 대신 가지고 있다가 대신 내주면 되고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냈던 부가세는 나중에 고스란히 다 돌려받고요. 그래서 부가세 부담이 제로, 0 제로여야 해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대충 계산하다 보니까 가끔 금액적으로 손해를 볼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업 초기에는 이것저것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매입세액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은 2021년 9월에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인테리어 공사해가지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짠 하고 오픈을 했다고 쳐요. 사업 초창기니까 뭐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약 2천만 원 정도 지출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은 이제 크리스마스부터 장사를 해가지고 2021년 7일 동안 1천만 원 매출을 일으켰다고 또 가정을 해볼게요. 부가세는 이제 그 기간별로 세금을 내는데 일단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이익이라고 보면은 준비는 이제 9월부터 해서 돈을 썼지만 장사는 크리스마스부터 했으니까 2021년 2기에는 7일 동안만 장사를 한 셈이에요. 그래서 1천만 원 벌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음식점업이라고 치면은 간이과세자는 15만 원에 매입세액 10만 원 빠지면서 총 5만 원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계산 산식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일반 과세자였다면 어떻게 될까? 일반 과세자였다면 91만 원 세금을 내야 되고요. 1천만 원에 대해서 또 2천만 원 쓴 돈에 대해서 182만 원 돌려받아서 최종적으로 91만 원 부가세를 돌려받습니다. 간이는 5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일반 과세자면은 91만 원을 돌려받아요. 그렇다는 말은 일반이면 내가 부가세를 하나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냈던 부가세 돌려받아서 경제적 부담이 제로인데요. 간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96만 원을 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죠. 완전 손해입니다. 손해요. 거의 100만 원 또 나가요. 근데 대체로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데 이건 진짜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일반으로 하시는 게 더 이득인 케이스가 태반이에요. 간이로 하시는 분들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 않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 매입 금액이 크지 않아서 마진이 이제 큰 분들이 유리하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초반에 뭐 인테리어다 뭐다 해가지고 투자 비용이 크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간중간에 매입 금액도 커가지고 마진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러면 좀 더 귀찮더라도 일반 과세자로 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그리고 저랑 상담 아님 상담을 했던 지인분들 같은 케이스는 거의 예외 없이 일반 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했어요.
마지막으로 제 영상 보고 혹시라도 일반이 더 유리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마치기 전에 팁을 좀 드리자면은,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빨리 이 사업자 등록을 마치셔가지고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해서 사업자 번호로 뭐 현금 영수증 받으시든 세금 계산서 받으시든 조치를 취해 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보통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돈은 나갔는데 이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해놓지 않아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사업자 등록하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들이시기 전에 꼭 등록을 하시고 그 사업자 번호로 증빙을 갖춰서 매입세 공제를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소득세 계산할 때도 훨씬 이득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